네, 요즘 야권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대선 패배 1년이 채 되지도 않는 시점에서 안철수, 문재인 두 대선 후보가 정치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또다시 차기 대권 경쟁을 시작한 듯한 모습인데요. 충남대 김종래 초빙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박근혜 정부 출범이 1년도 채 안 됐는데 벌써 야권의 대선 레이스는 이미 시작이 된 듯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주 정말 참 대단히 특이한 현상입니다. 예. 무슨 지구의 그 온난화처럼 이렇게 여름철이 여름철 같지 않고 네. 겨울이 겨울 같지 않은 네. 아주 특이한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특이하게 보시는 상황이 뭘까요? 제가 봤을 때는 문재인 의원이 지금 타이밍을 좀 못 맞추는 것 같아요. 지금 NLL 문제도 다 정리가 안 된 상태고 지금 방공식별구역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운데 이 시점에 대권을 운운한다는 거 타이밍을 좀 못 맞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타이밍을 맞추고 안 맞추고를 못 맞추느냐는 건 자기가 맞추는 거니까 어떻게 할 수 없고 그것 또한 국민의 평가가 대상이 되겠지만은 왜 남진 씨 가수 노래 있죠. 예, 저 푸른 초원 위에. 네, 저 푸른 초원. 그걸 보면은 봄에는 씨앗 뿌리고 여름에는 꽃이 피고 가을에는 풍년되고 겨울에는 행복하잖아요. 근데 이 문재인 의원은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는 것 같아요. 겨울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남들은 다 편안하게 놀 때 그리고 봄철에는 난 뭘 하려고 하는지 어쩌지 저렇게 빨리 땡기서 선언하는 경우에는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대개 보면 어떤 정치인의 움직임을 보면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또는 암시적으로 어떤 육감적으로 저분은 무슨 목표를 향해 가고 있구나라는 게 느낌이 오는데 이분처럼 거의 노골적으로 나 겨울에 씨를 뿌리겠다. 남들은 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건 엉뚱하다고 해야 될지 황당하다고 해야 될지 지독한 선견지명이 있다고 해야 될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제.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조급한 건지 좀 짚어주시죠. 왜 이렇게 조급할까요? 하여튼 굉장히 좀 조급한 것만은 분명한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안철수 의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독자 세력화를 했는데 여기서 잘못했다가는 내가 잊혀지거나 제3지대로 밀려날 것 같다. 그러면은 2017년도에 대한 끝인지 시작인지 모르는 그 도전이 잘 안 될 것 같다고 해서 어떻게 조급증 같은 게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철수 의원 그리고 문재인 의원 지난 대선에서도 그랬지만 이제 또 지금 다시 또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두 분이. 두 분을 비교한다면 어떻습니까? 지난번 대선 때하고 이번하고는 확연히 다르죠. 여러 가지가 다르겠습니다만은 첫째는 지난번에는 안철수 의원은 그야말로 후발주자였으면서 단기 필마였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 민주당의 그 문재인 후보는 아주 정식으로 민주당의 공천을 받았었고 그다음에 여론조사라면 엇비슷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은 선언은 문재인 의원이 먼저 했는지 모르지만 사실상 대권을 향한 움직임은 아까 말씀드린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지만 안철수 의원이 사실은 먼저 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선언을 안 했지. 그러니까 이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보면 이번엔 출발점이 같았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도 누가 많이 모였느냐는 건 차치하고라도 일단 단기 필만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론조사 결과 안철수 의원이 거의 더블 스코어 이상으로 문재인 의원을 압도하고 있다. 안철수 신당이나 안철수 개인이나 안철수 개인이 문재인 의원이나 안철수 신당이 민주당이나 보면 더블 스코어 이상으로 압도를 하고 있다. 이것이 얼마나 지속될는지는 하여튼 별개 문제지만 오늘 현재를 볼 때는 작년하고는 너무나 다른 입장, 상황 속에서 출발을 한다는 것이 다르죠. 두 사람이 어차피 야권에서는 경쟁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한데 두 사람들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꿈이 있다면은 모르지만 그분들은 아직 도대체 나타나질 않으니까 야권에서 어떤 구도가 될지 모르지만 일단 두 사람이 대권을 향해서 움직이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보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두 사람만 비교를 하면 문재인 의원의 여기서 주적이라는 건 군사적 주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 주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치적 주적은 박근혜 정권을 겨냥하고 있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새누리당을 정치적 아주 주 공격 대상으로 마냥 대척점에 있기를 그렇게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단기 목표로 볼 때는 일단은
이 친노 세력이 좀 흔들리고 있거나 좀 흩어져 있는 거를 다시 강하게 결집시키는 단기 목표를 갖고 있고 네. 중기 목표로는 보나마나 민주당 당권을 노릴 겁니다. 그렇겠죠. 네. 여기서 이제 본인이 당권을 장악을 하려고 할지 어허. 또 다른 사람을 내세울지 모르지만 적어도 김한길 대표 체제를 제끼고서 신도가 당권을 잡으려고 하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예. 김한길 대표의 임기가 예. 내후년 그러니까 2015년도 5월 한 4, 5일쯤 끝납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 동안 흔들어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중기 목표는 이걸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상대방을 보는 시각, 즉 안철수 의원을 보는 시각은 본인이 설명했듯이 우호적 경쟁자입니다. 예. 우호적 경쟁자. 예. 이분은 느끼는 격전지 안철수 의원하고 의 격전지는 호남과 수도권이라고 보겠죠. 그렇겠네요. 네. 아. 그럼 이제 안철수 의원 볼까요? 쪽으로 보면 네. 어떤 네. 차이가 있냐. 이분은 주적이 본인이 얘기했듯이 현재의 낡은 정치로는 모든 걸 담아낼 수 없다니까 박근혜 정권뿐 아니라 민주당까지 포함한 여야 정치권이 주적이죠. 주 공격 대상이 그렇겠네요. 되는 거죠. 네. 단기 목표는 이분에게는 우선 인재 영입이 필요한 거죠. 인재 영입. 그렇죠. 중기 목표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어쨌거나 뿌리를 강하게 내리든 약하게 예. 내리든 많이 내리든 좁게 내리든 내려야 되는 게 있고 상대방을 보는 시각은 아까 말씀드린 여야 정치권이 논리적인 결과물로서 네. 우호적 경쟁자가 아니라 비우호적 경쟁자죠. 그러네요. 예, 적대적일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자, 우호적이진 않죠. 우호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그렇죠. 거죠. 우호적일 것 같으면 이미 민주당으로 들어가야지 그렇죠. 이런 논리는. 네. 이번 역시 격전지는 호남과 수도권이라고 아, 봐야 되겠죠. 다른 데서는 별 승부가 나니까 새누리당이 워낙 강하니까 아. 네. 이것이 교수님- 이제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가 예. 있겠죠. 그럼 교수님 여기서 특이한 거는 상대를 네. 보는 시각이 네. 안철수 의원은 비우호적 경쟁자로 문재인 의원을 보고 있는데 네. 문재인 의원은 반대예요. 이런 두 사람이 나중에 연대 가능성이 지금 계속 점쳐지고 있는데 연대가 가능하겠습니까? 글쎄 이제 일단 문재인 의원 쪽에서는 우호적 경쟁자이며 언젠가는 합쳐야 된다고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민주당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뭔가 역할을 해야 될지 모른다까지 진전된 발언을 해서 예. 연대의 말하자면 제스처를 하고 있지만 그렇죠. 안철수 의원은 거기에서 이런 반응이 없는데 자 이거를 문재인 의원 쪽에서 연대를 하는 건 희망이고 아. 현실로 볼 때 안철수 의원이 연대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하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안철수 의원을 놓고 봐야지 한쪽 희망 결혼을 누가 한 사람이 청혼한다고 해서 결혼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보면은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 저는 연대는 굉장히 어려울 걸로 봅니다. 아, 왜 그러냐면은 예. 하나는 예. 자 작년에 문재인 의원이 안철수 의원에게 양보해달라고 할 때의 논리 중에 하나가 네. 내가 민주당이라는 수십 년 전통된 제1야당으로부터 대권 후보로 공천을 받았다. 그렇죠. 그렇게 했죠. 그러면 이번에도 공천을 받을 거 아닙니까? 안철수 의원이 독자 세력을 만들지 않고 민주당으로 들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들어가지 않으면 그 논리를 어떻게 다시 바꾸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안 의원 입장에서는 저는 그러니까 작년에도 양보하고 예. 올해도 또 이번에도 또 양보합니까? 아하. 이 문제는 사실은 박원순 시장도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박원순 시장도 그러니까 지금도 또 안철수 의원 보고 도와달라고 안 도와주면 선우 시장도 잘 안 될 것 같지만 안 의원 입장에서 볼 때 제가 안 의원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죠. 네. 동양 사회에서 주고받는 게 있는데 예. 아니 도와주는데 이번에 또 도와달라. 아.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뭔가요? 지지 세력의 성향입니다. 아. 안철수 의원 지지 세력은 안철수 의원이 좋아서 지지한다는 사람은 10명 중에 2명입니다. 아. 8명은 여야 정당이 싫다는 사람들이에요. 현 정치가 싫은 네. 사람들일 수 있겠네요. 네, 또 하나는 예. 안철수 의원을 지지하는 사람 중에서 예. TV조선의 여론조사 결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3명 중에서 1명은 연대를 하라고 그래요. 어. 3명 중에 2명은 독자적으로 출마를 지방선거 임하라고 하고 있어요. 안철수가 네. 의원 측에. 자, 안 의원 입장에서 때는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데 다른 정당이 싫어서 지지한 사람들이 있는데 예. 그 사람들 3명 중에 2명이 연대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연대한다는 것은 우리가 투자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펀드 매니저가 있는데 예. 내가 돈을 들이면서 저 회사에는 투자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 남 돈 받아가지고 거기다 투자해버리면 나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 바로 이거는 끊어지는 거죠. 안철수 의원으로서는 배신을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쉽지가 않고 또 하나는 예. 그렇게 무리를 하고 어찌어찌 해서 연대를 한다. 하도 안철수 지지 세력이 다 민주당으로 가는 게 아니라 상당량 안 갑니다. 왜 그러냐? 예. 이 안철수 의원 안철수 의원이 아니라 기존 여야 정당이 싫어했다는 10명 중에 8명 중에는 예. 그 상당수는 친노가 싫어서 이쪽으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아. 1 더하기 1이 2가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다면 교수님이 지금 두 후보 뭐 상당히 먼 이야기긴 합니다만 두 분이 레이스를 하면 네. 어떤 변수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네, 저는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당장은 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하나는 새누리당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 이걸 무슨 정치 공작 공학이라고 보지 말고 네. 이 서로 간에 싸움을 하고 게임을 하고 있는데 뭐 속된 표현 좀 고스톱이라고 한번 생각해요. 예. 둘을 안철수 신당과 민주당 아니면 안철수 의원과 문재인 의원 쪽을 등거리로 유지를 할지 예. 성동격설을 할지 원교 근공을 할지 그건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건 정치 공학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거죠. 예. 근데 더 큰 문제는 예. 대의 명분입니다. 이건 유권자들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모여서 무슨 뭐 레스토랑 같은 데서 몇 사람 모여갖고 단판져서 지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고 아, 그렇죠. 국민들에게 나는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대의 명분을 가질 때 적어도 국민은 모르지만은 네. 경우에 따라서는 보수계층도 상당히 해당될 수 있습니다만 야권을 지지했던 하여튼 뭐 우리나라 한 뭐 48%가 됐던 50%가 되는 유권자들이 이 사람이어야 되겠다. 야당은 이렇게 가야 되겠다. 네. 이렇게 해야 정권을 잡을 수 있겠다는 그 매명분을 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누가 될런지는 모르죠. 만 의원하고 문재인 의원하고. 그 대의명분 누가 제공하느냐. 지금처럼 박근혜 정권을 주적으로 삼는 것이 좋으냐. 여야 정치권을 상대로 하느냐. 근데 여기도 한번 보십시오. 예. 논리적으로만 보는 겁니다. 예. 박근혜 정권을 주적으로 아무리 봐도 박근혜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 숫자가 또 또한 50%가 넘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TV조선 여론조사에도 봤습니다마는 현재 국회가 엉망이라는 사람은 90%가 넘어요. 네, 맞습니다. 그럼 어떤 게 대의명분이겠어요? 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뭐 누구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상황적으로는 현 단계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죠. 왜 이제 인재 영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습니다만. 예, 그렇겠군요. 그런데 더 이상 안철수 의원도 야권 연대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벌써 2번이나 양치기 소년 됐는데 한 번 더 하면은 국민들의 신뢰를 잃지 않을까 싶어서 더 이상은 안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신뢰 들긴 수준이 아니라 사실 지지계층에 대한 네. 배신일 수가 있어요. 네.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안철수 의원이 신당 창당을 한 시점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정치는 타이밍이라고 저번에 말씀하셨잖아요. 네. 지금 뭐 TV조선 여론조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91%가 지금 국회 못하고 있다. 그런 감정을 갖고 있는데 이 시점에 안철수 의원이 탁 나왔다는 것은 어쩌면 좀 지지계층을 쓸어갈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럴 뿐만 아니라 저분도 예. 지금부터 봄이지만 겨울을 대비하거나 겨울이지만 봄을 대비한 준비 동작을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저 비닐하우스에서 지금 씨 뿌리겠다 이렇게 말을 안 하는 거지. 근데 말을 하고 안 하고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예. 예를 들면 지금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네. 독일 갔다 유학을 갔다 연수 갔다 온 걸 보고도 저분이 큰 꿈이 있지 않느냐고 해석되어지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러고 본인은 있죠. 말을 안 하지만은 예. 그래서 사람이 은유적인 것도 있는데 나 농사 짓겠다라고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안철수 의원도 분명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볼 때는 타이밍이 네. 옳았거나 아니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겠죠. 내년 지방선거까지 생각하면 지금 진지를 구축해놔야 되는 예. 그런 거죠. 근데 교수님 그 안철수 신당에서는 이번 주에 인재 영입 방법 또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지를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현역 의원이라든가 뭐 이런 좀 정치판에 제대로 몸을 담을 수 있는 제3당으로서 역할을 할 만한 현역 의원들의 영입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의문점들이 많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봅니다. 많은 분들은 저와 견해가 달리하고 반대로 제가 달리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작년에
단기 필마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현역이 몇 명이 참여하느냐, 뭐 비중 있는 사람이 오냐는 건 역시 여야 정치권적 관점과 그 시각이라는 거죠. 관점이 다르다. 네. 네. 국민적인 큰 요동이 치면서 예. 이제는 비닐하우스까지는 지어놓고 예. 농사는 내가 조금 이따 졌다 해서 지방선거 내년 보궐선거까지 끝난 다음에 정당화를 한다든지 총선 때 돼서 또 여론에 따라서 국회의원들이 이동하고 이렇게 봐야지 예. 그냥 무슨 뭐 당장 무슨 택배 무슨 퀵서비스 오듯이 그냥 즉각 누구 하라 이렇게 가는 방법은 그건 아니다. 네. 아니오로서는 불가능한 일일 거예요. 그걸 이제 왜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왜 인재가 없느냐, 뭐 이것 때문에 한계가 올 거다, 거품이 빨 거다지만 그 측면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을 것이다. 예. 그렇지 않으면은 대기업 말고는 큰 기업 못하죠. 창업할 때 너 어디다 팔을 거냐, 자금은 어떻게 되느냐, 우수한 기술자는 어떻게 모았느냐, 그러네요. 세계 특허는 어떻게 갖고 있냐고 다짜고짜 삼성전자 같이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러네요. 네. 네. 그렇군요. 교수님, 어쨌든 안철수 문재인 의원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짧게 더 여쭐게요. 여야 지금 4자 회담 했는데 어제 오늘 얘기예요. 너무 시끄러웠고 서로 뭐 김한길 대표도 참 할 말이 많았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 격했던 것 같고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이 뭐 분수령이 될 거다 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어제 오늘 상황 좀 어떻게 보십니까? 좀 안쓰럽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은 뭐 예. 별로 그렇게 제도에 따른 네. 합당하고 예. 한목적적인 권한 없는 분들이 모여서 서로 권한이 상대방에게 스트레스 해소하는 같은 인상밖에 없는 것 같은데 예. 그렇군요. 결정권을 100% 위임받고 나온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네요. 그 핵심이 있었네요. 결정권자들이 아닌 사람들이 나와서 회담을 하다 보니까는 서로 고성이 오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그래서 게 서로 고함 치면서 상대방 고함을 일리 있다고 서로 받아들이면서 막 고함을 치는 네. 그런 참 안쓰러운다고밖에 별로 느끼지는 않던데요. 예. 저로서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